414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 우리 A, B, C 3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명을 일렬로 세우게 됩니다. 일렬로 세운다는 건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을 세우고, 자, 2번 자리에도 한 명을 세우고, 3번 자리에도 한 명을 세우면 일렬로 세우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렬로 세울 때요, 이렇게 A, B, C로 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A, C, B로 세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 이렇게 세우는 조합 하나하나를 전부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체계적으로 나열을 하면 어떻게 나열이 되냐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은 A 학생도 올 수 있고, B 학생도 올 수 있고, C 학생도 올 수 있고, 3명 다 올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자리가 A가 올 경우 두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네, B나 C가 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B가 올 경우 두 번째 자리에는 A나 C가 오게 될 거고, 첫 번째 자리에 C가 올 경우는 두 번째 자리에는 A나 B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A, 두 번째 B가 왔으면 마지막은 C가 올 테고, 이 경우 마지막은 B가 오겠죠. 자, 이 경우는 마지막에 누가 C, 이 경우는 A, 여기는 CA니까 B, 그 다음 B가 왔으니까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떤 몇 가지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렬로 세운다는 건 첫 번째 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2번에도 사람을 한 명 세우고 3번에도 세우는 거죠. 맞아요? 일렬로 세운다는 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곱의 법칙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가지 경우수 생기나요? 첫 번째 자리는 3가지, A, B, C 3가지가 생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는 한 명은 첫 번째 자리로 갔어요. A가 갔든 B가 갔든 C가 갔든 어쨌든 한 명은 갔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남은 학생이 몇 명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2명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리 한번 보세요. 누구든 간에 어쨌든 2명은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한 자리에 남은 학생은 몇 명밖에 없어요? 네, 1명씩밖에 안 남죠. 맨 마지막 한 자리는 1명씩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걔가 A든 B든 C든 누가 됐든 간에 그 1명이 서겠죠. 그래서 곱하기 1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사람 수를 조금만 더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사람 수를 조금만 늘려도 마찬가지로 별로 다르지 않아요. 됐나요? 별로 다르지 않을 테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늘려서 똑같은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학생이 D까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일렬로 세우려면 1번, 2번, 3번에만 세우면 안 되고 4번째 자리까지 생기는 거 맞아요? 1번에 세우고 2번에 세우고 3번에 세우고 4번째 자리에도 세워야 일렬로 서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 맞아요? A 오는 거, B 오는 거, C 오는 거, D 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두 번째는 A가 앞에 섰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는 B, C, D 3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첫 번째 섰을 때는 역시 B 빼고 세 가지 경우 A, C, D가 생기죠. 자, C가 첫 번째 섰을 때도 C 빼고 세 가지 경우 뭐가 생겨요? A, B, D가 생기고, 자, D가 첫 번째 자리에 섰을 때도 D는 빼고 A, B, C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모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는 한번 볼게요. A, B가 왔으니까 여기는 누가 올 수 있어요? 네, C나 D가 올 수 있죠. 그쵸? 자, 여기는요, B나 D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는 B나 C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한번 보세요. 여기는 C나 D가 올 테고, 여기는 A나 D가 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A나 C가 올 수 있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는 누구누구? B 아니면 D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는 A 아니면 D 두 가지 경우, 여기는 A 아니면 B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마찬가지 여기는 B 아니면 C, 자, 여기는 A 아니면 C, 여기는 A 아니면 B, 이렇게 두 가지 경우씩이 생기는 거 맞나요?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여기 C가 왔으면 D, D가 왔으면 C, B가 왔으면 D, 여기는 B, C, B, D,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4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네 번째 자리에는 앞에 1, 2, 3 자리에 한 명씩이 다 서고 결국 남은 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자, 일렬로 세운다는 건 1번에다가 한 명 세우고 2번에도 세우고 3번에도 세우고 4번에도 세우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우리 이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애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4가지. 세 번째 자리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곱이죠. 일렬로 나열하는 건 연속하는 경우의 사건이 연속하는 사건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는 결국은 곱의 법칙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됐나요?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정리해보면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자리에는 n명, 두 번째 자리에서는 첫 번째 자리 간 한 명 빼고 n-1명. 자, 여기가 세 번째 자리죠. 세 번째 자리에서는 얘랑 얘 빼야 되니까 2를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2, 1 될 때까지 쭉 곱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 막 문자 n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숫자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쉽죠. 그쵸? 자,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B, C, D 학생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명만 뽑을 거냐면 이 중에서 3명만 뽑을 거예요. 3명만 뽑아서 나열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3명만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리가 어떻게 돼요? 1번 자리 있겠죠. 2번 자리 있겠죠. 3번 자리 있겠죠. 4번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명만 나열하는 거니까 1, 2, 3이 끝이죠. 그러면 해볼게요.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인가요? A가 와도 되고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고. 그래서 1번 자리에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자, 2번 자리에는요, 어떻게 돼요? A가 왔으니까 A 빼고 B, C, D 다 되겠죠. 자, B는 1번에 가 있으니까 B 빼고 A, C, D가 되겠죠. 자, C는 1번에 가 있으니까 A, B, D가 될 거고. D가 1번에 가 있으니까 B, C, D, B, A, B, C가 되겠네요. A, B,
C가 되겠죠. 그럼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가 되나요? 4명 중에서 1번에 간 1명 빼고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자, A가 1번, B가 2번, 그러면 3번 자리에서는 C나 D 가능하죠. 여기서는 B나 D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누가 되겠어요? B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자리는 한번 볼게요. 1번하고 2번에 간 2명 빼고 몇 명 중에 골라야 돼요? 남은 2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3번 자리에는 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는 안 되죠. 왜냐면 어차피 자리가 3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4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2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 책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맨 앞자리에는 똑같죠. 5명. 두 번째 자리수는 4명. 세 번째 자리수는 3가지. 근데 더 이상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자리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그냥 있는 자리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시나 정리를 했네요. 자,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앞에 시작은 똑같죠. 근데 끝날 때가 훨씬 복잡해요. n-r 플러스 1? 이게 뭐야?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실제로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자리까지 있으면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정도로 생각해 두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요, 요게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일렬로 나열할 때 특정한 몇 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A랑 B가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A랑 B는 죽어도 같이 붙어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학생은 5명입니다. A, B, C, D, E까지 있어요. 자, 나열할 거예요. 자, 나열할 건데 미안해요, 여러분. 학생 수를 4명만 할게요. 얘를 그냥 드는 거니까 좀 줄여서 할게요. 4명. 자, 4명이 있는데 우리가 얘들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세우는데 이 중에서 A랑 B가 너무너무 친해서 자기들은 무조건 같이 설 거예요. 앞뒤로 서든 누가 앞에 서든 누가 뒤에 서든 간에 어쨌든 같이 붙어 있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걸 A와 B를 이웃하는 경우라고 하죠. 이웃한다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너네 좋아 죽고 못 사는 너네 둘은 한 몸이야 해서 2개를 묶어서 한 몸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얘는 한 명으로 생각하세요. A랑 B를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 됐나요? 한 명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새롭게 탄생한 요 영혼의 짝꿍 한 명하고 그다음에 얘랑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명을 일렬로 한번 세워볼게요. 1번 자리 필요하고 2번 자리 필요하고 3번 자리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A 플러스 B가 선다고 생각할게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선 누구 오면 되겠어요? 얘네 영혼의 단짝 한 명으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똑같죠. 여기 C, D 오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는 D가 오고 여기는 C가 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만약에 C가 섰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자리에는 A 플러스 B라는 한 명으로 치라 그랬죠. 얘가 서거나 아니면 누구?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는 여기는 D가 오겠고 여기는 영혼의 짝꿍 한 명으로 친 애들이 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첫 번째 자리에 D가 섰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한 명으로 치기로 한 A 더하기 B가 올 테고 그 다음 여기 C가 오겠네요. C가 오겠고 여기는 C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오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기나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3가지 곱하기 여기는 두 번째 자리 2가지, 마지막 자리 1가지 해서 6가지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게요? 틀려요. 6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서는 경우예요? A, B, C, D라고 서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실제로 A, B, D, C라고 쓴 거죠. 그 다음에 C, A, B, D라고 쓴 거고, 그 다음 C, D, A, B라고 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 A, B, C로 나열을 한 거고, 이쪽은 D, C, A, B라고 나열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게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한 걸까요?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자, A, B는 순서는 상관없이 둘이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그 말은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맞아요? 순서 바꿔서 B, A, C, D라고 서도 된다는 말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BA, DC라는 조합이 하나 더 생기겠죠. 자, 여기도 CB, AD라는 애가 하나 더 생기겠죠. 여기도 CD, BA라는 줄이 하나 더 생기죠. 여기도 DB, AC가 생기고 여기서도 DC, BA라는 새로운 나열이 생기잖아요. 그쵸? 자, 새로운 나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라고 카운트했던 여기서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2개가 생기죠. 이 2개는 왜 생겼어요? A, B가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서. 맞아요?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분명히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D와 B, A, C, D는 다른 나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만큼, 처음에 요만큼이다 생각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명이 자리를 바꾸는 2가지 경우가 더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자, 이번에는 친한 애가 AB만 친한 게 아니라 ABC가 너무너무 친해서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ABC는 지들끼리는 무조건 이웃해서 서고 싶대요. 이웃해서 설 거라고 막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귀찮아서 그래 알았어 너네 그냥 셋이 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A, B, C 3명이 이웃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웃하는 경우의 수. 됐나요? 그러면 3명을 이웃하는. 일단 이웃하면 똑같아요. 일단은 이웃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묶어라. 이웃하는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라. 됐나요?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얘들 영혼의 단짝 묶읍시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됐어요? 네. 묶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명 일렬로 세우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얘는 1명이니까요. 얘는 1명이에요,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A, B, C 이렇게 묶이네 하나.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남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D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D가 서면 두 번째 자리에는 여기 묶인 A, B, C 하나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아, 선생님이 공간을 조금 더 두고 할게요. 설명해야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D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묶여있는 A, B, C.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얘 서는 거 2가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서는요? 얘가 서면 남은 선택지는 얘 1명밖에 없어요. D가 서면 남은 선택지는 얘 1명밖에 없죠.
2 곱하기 1 해서 두 가지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잖아요.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도 생각해야 돼요?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도 반드시, 요 묶여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A, B 두 개 묶여있을 때 자리 바꾸면 곱하기 2 하던데 그럼 여기도 곱하기 2 할까 해서 네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자, 아까 곱하기 2였던 이유는 뭐냐면 A랑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A, B나 BA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A, B 아닌 BA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잘 보세요. A, B, C 안에서 이 세 명이 자리를 바꿔서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처럼 써볼까요? 여기는 A, B, C, D 조합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걸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고요? 얘들끼리 자리를 바꿔 서는 경우. 그러면 A, B, C 세 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안에서 다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 세 명 중에서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A가 올 수도 있겠죠. B가 올 수도 있겠죠. C가 올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럼 2번 자리엔 누가 올 수 있어요? B도 올 수 있고요. C도 올 수 있어요. 3번 자리에는 이 경우는 C, 이 경우는 B 이렇게 되죠. 그럼 2번 자리에는 A나 C, 그 다음 여기는 C나 A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A나 B, 그럼 B, A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세 명이서 자리를 바꿔 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죠.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어디서 봤어요? 네, 어디서 봤냐고 하면 자리를 바꿔 서는 경우의 수는 뭐랑 똑같냐면 세 명을 뭐하는? 그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자리를 바꿔서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국 같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요,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6가지가 생기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각각 6가지에 대해서 D가 뒤에 붙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여기서 조합은요. D, A, B, C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얘네 세 명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를 무조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D에다가 얘들 셋이 바뀌는 것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 얘는 뭐라고요?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도 6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D가 첫 번째 서고 A, B, C, D가 뒤에 서면서 이웃하긴 하는데 A, B, C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면 6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 뭘 해줘야 되겠어요? 곱하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6개씩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곱하기 6이 되죠.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응용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자, 이번에는 사람 수가 또 더 늘려 볼게요. 사람 수를 또 한 번 더 늘려 봅시다. 이번에는 A, B, C, D, E, F, G, H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8명이네요. 8명을 일렬로 세우는데요. 8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여기서 A랑 C랑 그 다음 E랑 G랑 몇 명을? 네, 4명을 이웃하게 만드는 경우의 수. 됐나요?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얘들 지금 학생은 몇 명이 있는 거냐면 A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G를 한 명으로 보고 그리고 B랑
D랑 F랑 H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1명, 둘, 셋, 넷, 5명의 학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5명으로 보고. 자, 그러면 5명을 일렬로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자리 4가지. 세 번째 자리에는요? 네, 3가지. 두 번째 자리에 2가지. 마지막으로는 1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해 줬으니까 뭐를 생각하라?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얘들끼리 자리를 바꾸면 그 한 줄 한 줄이 다 다른 줄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뭐랑 같다고요? 이 4명이 얘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요. 됐나요? 그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만큼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가 곱해져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경험상 4명은 거의 안 나오고요. 3명은 종종 나와요. 3명 정도는. 그럼 여기도 4, 3, 2가 아니고 3, 2,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3명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A, B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세요. 됐나요?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A, B가 자리를 바꿔서 B, A 되는 게 각각의 경우마다 다 하나씩 더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를 또 묶음 안에서 A, B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파란 네모 박스 안 한번 봅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특정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 우리 다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확인 문제 볼게요. 확인 문제 첫 번째, A, B, C, D 4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4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첫 번째 자리에는 A, B, C, D 4가지 경우 생기고 두 번째는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2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을 뽑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결국은 2자리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4가지 경우의 수 A, B, C, D 다 올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맨 앞자리 선 1명 빼고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C, D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C, D를 묶으라고 했죠. 묶으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CD가 자리 바꿔서 DC로 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2개가 더 생겨서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역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내용 설명 이어갈게요.